네, 안녕하세요. 전자시민 지식방송 UTV 진행맡고 있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서비스 가상화, 제가 아주 지식방송 하면서 가상화 여러 가지 했지만 서비스 가상화에 대한 것은 오늘 첫 번째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특히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라든지 테스트라든지 뭐 이런 차세대 뭐 시스템 구축한다든지 이럴 때 되게 유용할 것 같은데요. 오늘 게스트는 HP 코리아의 서보이 부장님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그 질문 시간이 있다가 Q&A 시간 따로 드릴 텐데요. 그때 질문하지 마시고요.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이나 그런 것들 그때그때 간결하게 바로바로 질문창에 써주시면은 우리가 더 좋은 어떤 이런 지식과 이런 관점을 공유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게스트이신 서보이 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인데 어때요? 하나도 안 떨리시죠? 두 번째시니까 어떠세요? 더 떨리는데요. 네, 그러세요? 네. 내숭이란 말 어떻게 아니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서비스 가상화를 하면 먼저 서비스. 네. 네. 서비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여러 정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네. 게스트님께서 생각하시는 서비스라는 건 어떤 의미이신지. 네. 서비스라 하면 음. 사실 이제 일반적인 지금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 형태가 네. 기존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비즈니스 환경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사실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도 거기에 맞춰서 네.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음. 그중에 가장 큰 변화는 사실 어플리케이션이 비즈니스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애질리티라고 얘기하죠. 네네. 즉각성이 빠르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가장 모던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많이 차용하고 있는 아키텍처는 컴포짓 어플리케이션 형태를 많이 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각각의 콤포넌트 단위로 개발을 하고 그 콤포넌트나 서비스들을 조합하는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구성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인터넷 쇼핑이라는 하나의 샘플 프로세스를 보고 계신데요. 이러한 전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하나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아이템을 내가 서치하는 콤포넌트, 네. 그리고 그거를 구매하는, 그리고 페이먼트하고 지불하고 또 뭐 배송하고 추적하고 이런 네. 모듈별로 서비스별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 각각이 사실은 하나의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사실 우리가 뭐 컴포넌트 기반의 뭐 개발 방법 이런 얘기는 옛날부터 나왔었는데 네. 아직 뭐 그냥 뭐 좋은 얘기다. 근데 요즘은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라 아주 현실에 네. 아주 밀접하게 이제 네, 다가온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차세대 프로젝트를 하시는데요. 그 차세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표가 사실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네. 비즈니스 환경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뭐 시대가 뭐 연결의 시대, 모든 것이 연결되는 시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세상이 더 훨씬 더 복잡해진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더 복잡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개발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많아지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왜요? 사실 기존 같으면은 사이로하게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프로세스만 구축을 하면 딱 끝이었는데요. 네네. 지금 형태는 지금 화면에도 보이지만 내가 지금 개발해야 될 대상 어플리케이션 요거 하나인데요. 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인프라라든가 또는 네. 뭐 대외 기관이라든가 서드파티 서비스하고의 연결 같은 이런 복잡한 연결들이 네.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비호단도 되게 많아졌잖아요. 여가죠, 그죠? 네. 뭐 스마트 패드도 있고 모바일, 뭐 맞습니다. 스마트폰도 있고 네. 되게 많아졌죠. 네. 네. 자, 그러면 이런 것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아까 에질러티도 말했고 결국 시간이 관건인 것 같은데 네. 어떤 것들이 이제 개발하는데 많은 뭐 바틀렉일까요? 그런 걸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일단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많다 보니까요. 이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사실 그게 네.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아,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네네. 또는 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나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내가 함부로 아무 때나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어서 보면 빨간색으로 여기 웨이트 타임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네. 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십니까? 어떤 건지? 어떤 네, 일단 의미인지? 지금 이제 모듈화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네. 일반적으로 이제 뭐 애자일 개발 방법론에서는 스프린트라고 해서 짧은 뭐 2, 4주 단위의 개발 주기를 주고 반복적으로 개발을 해가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면 개발 초기에는 사실
연관되어 있는 어떤 선행적인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사실 그렇죠. 진행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사실 아무도 뭐 테스트도 못하고 더 추가적인 개발도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네. 타임이 저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빨리빨리가 워낙 급하기 때문에 네. 이런 컴포넌트 개발 방법이 많이 먹혀들지 않았죠. 이런 것 때문에. 그죠? 네. 좋은 건 알지만 나중 네. 가서는 네. 네. 여기가 문제였죠. 네. 네. 이거 만드는 것이. 네. 자,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근데 이런 것은 맞지만 사실 이런 것을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네. 조직에서.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되는데 제대로 테스트도 안 하고 우리가 막 가고 그랬는데 컴포트 제대로 안 만들고 네. 코딩으로 막 한다든지 네.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어떤 리스크랄까? 어떤 뭐 네. 그런 것이 있는지. 근데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단 이제 뭐 연관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 전체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엔드투엔드 전체 프로세스를 검증하고 넘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뭐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한 그렇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제하고 일단 뭐 개발하고 운영단에 넘기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뭐 빵빵 터지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아까 어떤 저 컴포넌트 베이스별로 다 안 해놓은 상태에서 네. 운영단에서 문제 발생된 다음에 다시 뜯어 고치려고 하더라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뭐 문제점을 알고도 고치지 네.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네, 예, 네. 그걸 고쳤을 때 다른 사이드 이펙트가 얼마나 크게 일어날지를 모르기 네. 때문에 예. 사실 우리나라의 웬만한 개발자들은 지금 우리가 말한 이런 대화들을 다 이미 다 체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문화가 어떻습니까? 오늘 뭐 서비스 가상화 얘기도 하겠지만 네. 이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 이제 뭔가 먹혀드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왔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제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올 거라고 보시는 건지. 시대가 더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네. 몇 년 전보다는 사실 많이 환경이 좋아진 거는 맞습니다. 뭐 테스트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뭐 회사들도 좀 많이 있고요. 네. 하지만 아직도 좀 갈 길은 멀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프로세스를 정형화한다거나 그 프로세스에 맞게 항상 일관되게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문화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 문화가 어느 조성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아무래도. 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이슈들 때문에 현안 때문에 결국 이제 서비스 가상화라는 네. 개념이 나온 것 같은데 이 서비스 가상화 용어가 요건 이제 제너럴 텀이죠. 네, 이것은 이게 언제부터 이런 말들이 나왔죠? 그런 것이. 한 2, 3년 전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네네. 네, 그 이전에도 사실은 약간의 개념들은 있었고요. 또 개발 프로젝트 상에서는 실제 개발자들이 네. 뭐 날코딩을 해서 미리 이제 이 뒷단을 갔다 오지 않게 룩백해주는 모듈을 만든다거나 이런 그 조치를 좀 하기는 했었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텀이 만들어지고 솔루션이 나오게 된 건 한 3년 정도 따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서비스 가상화 한번 어떤 것들인지 개념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 개발 대상 어플리케이션 외에 기존 인프라스트럭처나 또는 기존의 서비스 컴포넌트들과의 연동 부분이 필요할 때 이 각각의 연동을 실제 그 시스템을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하면 그 리얼 트랜잭션을 레코딩해서 그걸 다시 재현해주는 시뮬레이션 해주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고 개발을 새로 해야 되는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하면 일단 그 서비스의 뭐 템플릿을 기반으로 데이터 모델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해주는 그런 형태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가상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는 이제 솔루션처럼 해서 이제 나왔나 보죠. 이따 자세히 알아보겠죠. 네, 그래서 기존에 뭐 코딩으로 일일이 만들어졌던 부분들이 사실 이제 뭐 리얼 트랜잭션을 레코딩한다거나 모델링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손쉽게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구성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런 서비스 가상화가 실제로 그러면 적용이 된다면 아까 이제 전 장표에서 여기 이런 바틀렉 있었지 않습니까? 웨이타임. 이런 것들이 그러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미리 만들어져 있지 않은 서비스들을 가상화해서 미리 테스트하고 네. 미리 그 디버깅을 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요. 그 개발 시점을 앞당겨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개발 일정도 앞당겨주고 나중에 뭐 디버깅이라든지 어떤 운영상에 뭐가 있을 때도 그 뭔가 그 어떤 베니핏이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일단 이 서비스 가상화 같은 경우는요, 개발단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일단 테스트단에서도 같이 사용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 뭐 리얼 어플리케이션 환경에 대해서 엔드투엔드 기능을 검증한다던가 또는 성능을 미리 네. 검증할 때 성능 가상화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뭐 사실 모든 회사가 뭐 이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네. 거의 클라이언트에서부터 백엔드에서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점검하기가 거의 현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진짜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네. 다양한 클라이언트 환경, 그리고 무선 통신을 통한 서비스, 인터넷 접속, 또 뭐 다양한 서드파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쓴다든가 ISP를 거치고 뭐 백엔드까지 네. 다양한 시스템들과 연동은 사실 기본적인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그 연결 포인트가 많다 보면 사실 그 리스크들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최종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아무 기능상의 에러가 없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고요. 또 네. 성능 측면에서 그 전체 성능이 보장된다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죠. 네.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서비스 가상을 뭐 시뮬레이션 해본다면 여기서 한 에어리별로 한번 네. 해보겠네요. 그래서 네, 원하는 구간들에 대해서 네. 내가 뭐 기능을 모델링한다거나 성능을 가상화한다든가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이걸 한번 적용할 네. 시나리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이게 보니까 이제 백엔드 쪽으로 가상한 것 같은데 서비스 가상화는. 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시나리오 만들어 본 거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백엔드 시스템들과의 연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결돼야 되는 서비스 그 시스템들을 가상화함으로써 그 테스트 환경을 자동으로 프로비저닝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뒷단 백엔드 시스템과의 연동 테스트에서 또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엔드 유저 단에서 리퀘스트를 한 부분에서 백엔드에서 그에 맞게 리스판스를 주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미리 다 테스트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요.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 이걸 리퀘스트하고 사용해서 또 다시 리셋하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네. 요청하는 것도 어렵고 준비해주는 번거롭죠, 것도 또. 네,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 것들을 막 최소화하는 형태로 생략하든지 아예. 네,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가상화를 하게 된다면 네. 그런 부분들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구성하고 또 데이터도 다양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응답에 대한 모델링만 해주시면 네. 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다이나믹하게 데이터 검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조건을 다들 테스트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적용 시나리오인가요? 이거는 이제 성능을 가상화해서 실제로 지금 AUT, 어플리케이션 언더 테스트, 내가 네. 지금 개발하고 테스트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 환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뭐 서드파티 서비스인 뭐 페이먼트라든가 팩스 전송 같은 것들이랑 연동이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국내 환경에서는 이러한 대회기간 연계 부분에 대해서 뭐 테스트계를 좀 준비해 주시는 데가 있긴 한데요. 대용량의 성능 테스트를 하는 것까지 허용해 주시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응답 시간이 어느 정도 나온다 정도만 체크를 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한 대회 기간 연계 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 부분에서 원래 기존 SLA 뭐 계약보다도 네. 뭐 0.1초나 0.5초 높아지면 대량의 사용자들이 이제
부하가 발생된 동시 사용자 1000유저, 2000유저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0.1초, 0.2초가 그렇죠. 뭐 이 뒷단에서 막히게 되면 네. 전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을 미리 검증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이 SLA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요즘 이제 거의 계약서의 형태가 네. 이런 형태로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활용한다면 SLA가 구름 잡는 SLA가 아니라 상당히 근거가 있는 SLA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부분만 갖고 SLA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은 문제가 없는데 네. 사실 이 대회 기간에서 제대로 응답이 안 돼서 생기는 그렇죠. 문제들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쪽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미리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검증을 해봐야 되죠. 최상의 상태, 그렇죠. 뭐 미디엄 상태, 뭐 최악의 상태. 그리고 또 요즘같이 또 이제 클라우드 시대에는 우리 인하우스에서 모든 게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서드 파티에 있는 것들 많이 우리가 연동이 될 수밖에 네. 없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도 상당히 큰 이슈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회 기간에 대한 부분들도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상화하고 네. 그 응답 시간 자체를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시뮬레이션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서비스 가상화 실제 한번 작동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장 윗부분에 있는 게 원래 오리지널 서비스의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 서비스를 요청할 때 그 TCP를 사용한다고 하고 뭐 포트를 이제 8999 포트를 네. 이용해서 리퀘스트를 하는 이러한 형태였다라고 하면요. 만약에 이 서비스를 내가 리얼 트랜잭션을 레코딩 한다라고 하면 클라이언트의 이제 리컨피그레이션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엔드포인트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를 리퀘스트하는 엔드포인트가 8999에서 뭐 9999로 네. 변경을 한번 해주고요. 그래서 리퀘스트를 그대로 이제 8999로 하면 이 중간에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 하는 솔루션이 리퀘스트를 받아서 서버단에 넘겨서 네. 주고요. 그 서버에서 리스판스한 걸 다시 받아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네네. A라는 응답에 대해서 이 서비스는 A-라고 응답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이 전체 리퀘스트, 리스판스 데이터를 모아두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단계에서는 서비스는 이제 살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네. 직접 콜을 하지 않고 가상화 솔루션으로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아까 이제 리퀘스트 한 거에 따른 리스판스를 그대로 재현해주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서비스가 기존에 이미 구축이 돼 있는 상태고 뭐 접속이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리얼 트랜잭션을 중간에서 네. 캐치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만들게 되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지 않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서비스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비스에 대한 템플릿 모델링. 를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이런 서비스 가상화를 뭐 꼭 개발자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자도 운영자도 있을 거고 다 어떤 뭐 역할에 따라 가지고 이런 네. 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것도 네. 어떻게 될 건지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 서비스 가상화는 뭐 개발자만 쓰는 툴도 아니고요. 사실 개발자, 펑셔널 테스터, 뭐 네. 퍼포먼스 테스터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뭐 개발자 같은 경우 개발 단계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들을 이제 뭐 가상화해서 미리 검증함으로써 내가 만들어야 될 컴포넌트들을 좀 빨리 네. 더 빨리 만들어서 QA팀에 넘겨줄 수 있게 되겠고요. 펑셔널 테스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테스트하는데 미리 만들어져 있지 않은 부분들도 빨리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결과를 넘겨줄 수 있는. 네. 그리고 성능 테스터 입장에서도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성능 모델도 재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검증이 가능하게 되겠죠. 특히 이제 이런 QA 파트에서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어떨까요? 이게 저 어느 파트가 제일 좋아할까요? 운영 파트, QA 파트, 개발 파트 어디가 제일 좋아할까요? 이게 개발, 파트가 뭐 제일 QA 좋아할까요? 다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운영 쪽 입장에서도 사실 네. 뭐 테스트 데이터 넣어달라, 뭐 서비스를 언제 올려달라 이런 요청이 또 줄어들게 네네. 되기 때문에 네. 운영 입장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누가 싫어할까요?
다 좋아한다면 이게 다 좋아한다고 막 들불처럼 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누가 싫어할까요? 자금 담당 상무? CFO께서 혹시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거 서비스 가상화가 제품으로 나온 것이 제품명이 지금 HB 서비스 버추얼라이트 이게 제품명입니까? 네, 맞습니다. 찜을 하셨군요, 그냥 통으로 그냥. 다른 회사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서비스 가상화를 이렇게 브랜드명을 하셨어요, 이렇게. 장명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저희 줄여서 이제 HPSV라고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시스템 구성은 이제 디자이너라고 해서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그런 모듈이 있고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를 모델링하고 성능을 모델링하는 부분은 이제 디자이너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요. 네. 그 만들어진 서비스는 이제 포터블하게 이동이 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로 포팅하게 되면 네. 서버에서 서비스되는 것들은 이제 뭐 개발팀, 테스트팀, 뭐 성능 테스트팀, 운영팀에서 다 공유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실제로 이제 구매를 한다면 이건 뭐 라이센싱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 이제 뭐 디자이너 라이센스가 있고요, 네. 서버 라이센스가 있는데요. 네. 이제 서버는 그냥 서버당 하나씩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서버 한 대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서비스를 서비스 하실 수 있거든요, 가상화를. 그래서 네. 뭐 한 개 사시면 추가 구매도 거의 많지 네네. 않으실 것 같은.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디자이너 네. UI라든지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네. 네. 한글화가 되어 있네요, 지금. 네, 100% 한글화가 지금 되어 있고요. 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네. 이제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이제 이렇게 좀 굉장히 직관적으로 편리한 UI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네. 러닝 저희가 학습이라고 지금 번역이 네.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실제 리얼 트랜잭션은 이제 레코딩하는 네. 버튼입니다. 그래서 네. 이 버튼 누르시면 네. 실제 리얼 트랜잭션을 이제 레코딩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시뮬레이션 이제 만들어진 그 데이터들을 실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 네네. 있도록 해주게 되고요. 대기 모드를 해놓게 되면요. 아까 이제 그 클라이언트 엔드포인트를 이 가상 서비스로 이제 바꿔줬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상태에서 저희가 대기 모드로 바꾸면 실제 서버로 리퀘스트가 바로 전달이 됩니다. 클라이언트를 변경하지 않더라도요. 네네. 그래서 엔드포인트, 클라이언트 단의 엔드포인트 변경을 굉장히 최소화하는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일단 코딩은 없는 것 같네요. 뭔가 찍찍 클릭만 하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맞나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저희 장점과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에도 뭐 이제 개발자가 일일이 코딩해서 그런 것들을 만드실 수는 있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리 이제 정의된 메뉴를 클릭하신다거나 위저드를 따라서 가시면 네.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구성이 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개발자가 꼭 모듈을 만들어주지 않더라도 뭐 테스트 팀에서 자체적으로 서비스 구성하시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이것을 실제로 이제 이 디자인을 우선 이렇게 배우는데 사람들이 실제 익히는 거는 그게 어렵지가 않은지 아니면 이것은 어떤 교육을 몇 시간 받아야만 이걸 쓸 수 있는지. 교육은 필요한데요. 네. 예. 뭐 제품 교육은 몇 시간은 받으셔야 되고요. 몇 시간 정도만. 네. 근데 제품 교육은 이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네. 사실 이제 이 서비스 가상화를 제대로 하려면 사실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좀 제대로 구성이 그렇죠. 가능하시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들은 있는 프로세스는 이제 레코딩하면 되지만 네. 없는 것들은 이제 모델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모델링 쪽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모델링된 데이터를 보고 계시는데요. 왼쪽에 빨간색 부분이 이제 요청해서 리퀘스트 데이터들이고요. 네. 오른쪽 파란색 부분이 응답이라고 해서 리스판스 네네.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유형의 리퀘스트가 오면 이렇게 리스판스를 해라라는 식으로 이제 저희가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 응답 데이터들도 이제 뭐 날짜 데이터 같은 경우 자체 생성해서 응답을 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리퀘스트에서 카피에다가 리스판스
에서 줄 수 있는 부분 있고, 뭐 이제 계산식을 이용해서 리스판스 데이터를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요. 네. 다양한 형태로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또 성능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가상화 서비스 자체에 응답을 주는데, 응답을 뭐 CPU나 네트워크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 형태로 응답을 줄 건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퍼포먼스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네. 응답 시간을 뭐 몇 초인 것처럼 해서 줘라, 또는 뭐 스루풋이 어느 정도인 것처럼 해서 줘라라는 것들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관리, 전체 통합 관리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서비스 관리들. 네.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관리. 네, 뭐 기업 내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을 아마 가상화 하셔야 될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통합 콘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장점인데요. 저희가 HP에서 이제 기능 테스트나 성능 테스트를 자동화해주는 툴들을 이미 오랫동안 많이 제공을 해와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기존에 쓰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근데 이제 기능 테스트를 하는데 대상 서버가 리얼 서버가 아니고 이런 가상화 서버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기능 테스트 툴에서 바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이 그 서비스 가상화 요것이 하나의, 얘는 이제 어떻게 이것을 리얼한 걸로 인식을 하나 보죠? 네. 컴포넌트니까 어차피. 그래서 지금 HP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라이프사이클에 관련된 모든 툴들하고 사실 인테그레이션이 통합이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기존의 기능, 성능, 보안 테스트 툴들, 그리고 라이프사이클 관리 모듈하고의 연동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어떤 라이프사이클 관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동이 되어 있다는 거, 통합이 되어 있다는 거는 각 개별 이제 기존에 있던 이런 솔루션들에서 아까 서비스 가상화 이것을 다 콜할 수도 있는 거고, 서비스 가상화에서 얘를 또 콜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가상화 서비스를 라이프사이클 관리 도구에 저장해서 통합적으로 다 볼 수 있고, 단일화면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자, 실제로 그러면 이게 아까 HP 서비스 제품명이 서비스 버추얼라이제이션이잖아요. 근데 뭐 그냥 거의 대명사를 그냥 제품명으로 하셨는데, 그래도 이런 쪽에 하는 또 유사한 회사들도 있을 텐데, 제품이나 솔루션들이 그런 거하고 차별화된 포인트는 어떤 것들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차이점, 저희가 사용 쉽고 빠르다라는 건데요. 보신 것처럼 일단 코딩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UI 단에서 이제 프리디파인된 메뉴들이라든가 위저들을 이용하시면 즉각적으로 바로 쉽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 보수가 쉽고요. 재사용성 부분은 저희가 만들어진 서비스를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게 굉장히 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팅 서버에 올리고 뭐 ALM 서버에서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가져다가 또 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도록 돼 있어서 재사용성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라이센스 체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버 단위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시뮬레이션 하는 트랜잭션이 몇 개냐에 상관없이 유저 수라든지 그런 거, CPU 수 그런 것도 안 따지고 그냥 그래서 굉장히 통으로 그냥 딱 한 대 얼마?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게 현재 버전이 현재 어떻게 나와요? 버전이요? 지금 2.3 버전이 나와 있고요. 지금 6월에 3.0 버전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출시된 지는 지금 한 2년 정도 된 겁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국내에서 이제 이거 알려진 지는 얼마 안 됐죠? 어떤가요? 지금 사실 서비스 가상화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언급되고 솔루션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한 2, 3년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보다 먼저 앞서서 출시한 업체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성능 테스트를 자동화한다라든가 이런 게 네. 가상 사용자를 재현하는 이런 솔루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기반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던 것들을 가지고 이런 새로운 이제 블루오션을 좀 찾아서 예, 만들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이것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네. 뭐 다양한 인더스트리가 있고 다양한 또 이제 뭐 프로젝트도 있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이런 부분부터 아니면 이런 인더스트리나 이런 부분부터 이것이 먼저 적용될 것 같다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아까 보셨듯이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인더스트리에 상관없이 사용이 네. 가능한 솔루션이긴 한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이제 대외기관 연계라든가 그런 뭐 서비스들의 미션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운영하는 인더스트리가 뭐 우선적으로 뭐 금융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 통신이라든지 네. 뭐 이런 쪽이겠네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Q&A 시간 이제 갖기 전에 잠깐 지금 한 것들 잠깐 네. 이제 정리해 주시고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서비스 가상화라는 솔루션을 사용하시게 되면 개발이나 테스트에서 앞단에 이제 패러하게 개발이나 테스트가 진행되지 못하고 뭐 개발 초기에 꼭 기다려야 됐던 부분들을 줄이실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뭐 개발이나 테스트에서 필요한 시스템들을 모두 다 테스트계를 구성하실 필요 없이 이제 이 서비스 가상화를 통해서 다 구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절약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 가장 큰 장점은 운영단으로 넘기기 전에 어떤 기능이라든가 성능 부분에 있어서 엔드투엔드 전체 기능, 성능 부분들을 미리 네. 그리고 아주 자주 많은 케이스에 대해서 검증해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차세대 뭐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어떤 전체 할 때 사실 그것이 실제 오픈되는 시점이 한두 달 빨라지고 늦어지는 따라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엄청난 큰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진짜로 이것이 한 달, 두 달 정말 그냥 이거 없이 하면 한 달도 더 늦어질 것을 이걸로 한두 달 단축시켰다면 되게 큰 거라 보거든요. 네네. 그러면 아까 자금 담당하는 상무님도 되게 CFO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많이 근데 그런 증거가 네. 있나요? 그런 증거가. 아, 우리 사람도 그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런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뭐 ROI 데이터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또 국내에는 없지만 이제 해외 적용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그 부분은 이제 뭐 만약에 방문 요청 주시면 네. 제가 그 소정의 기념품과 함께 네. 기념품보다 그 증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거가 있으면 네. 단순하게 뭐 ROI 뭐 이렇게 엑셀 ROI 뭐 식 같은 거는 사실 너무 식상하고 네. 실제로 이것을 해가지고 네. 뭐 얼마 단축시켰는지 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케이스들이 있다면 되게 이것을 어필할 때 네. 이거를 여기 들으시는 분이 네. 윗분들한테 할 때 되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질문 많이 하실 텐데요. 그리고 이제 답변해 주시면서요. 지금 질문 잘한 분, 한 세 분 정도 답변하시면서 이름을 써주세요. 맨 끝에 나중에 발표해 주세요. 세 명을요. 네. 자, 여러분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은 오늘 모든 분들한테 파수구찌, 스트로베리 요거트 젤라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설문에서 방문 리퀘스트 해주시면은 직접 여기 서보이 부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이제 상담해 주실 거고요. 그때 또 소정의 또 사은품을 가지고 가신답니다. 네. 자, 그러면 박치규님, 소프트웨어 시장 출시 기간 및 개발 비용을 줄이면서 앱의 품질 개선 방향으로 데이터 소스의 권한 관리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는데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권한 관리 부분으로 네. 질문이 사료가 되는데요. 네.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는 게요. 지금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테스트 데이터 관리가 굉장히 좀 이슈가 되거든요. 네네. 굉장히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고객의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그쵸. 데이터에 대한 관리, 데이터 소스의 권한 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버추얼라이제이션이 조금 더 유용할 수가 있는 게요. 기존에는 이제 백엔드 시스템의 데이터를 원하는 대로 제가 모델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네네. 기존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고 그걸 뭐 마스킹을 한다든가 뭔가 뭐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가상화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를 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온라인을 제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데이터에 대한 권한에 있어서는 좀 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창우님, 모든 솔루션, 웹, 와스, DB 등에 대해서 서비스 가상화가 가능한지요? 아, 네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네.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부연해서 이분께서 3티어 구조 관점에서 네. 이런 것들을 에뮬레이트 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도 있는지. 네. 네. 자, 그다음에 그 스태프님은 지금 서버이 부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좀 써주시겠어요? 댓글창에다가. 네. 여러분들 지금 제가 게스트님 서버이 부장님 그 이메일 어드레스 써드릴 테니까요. 그거 보시고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거지만 나중에 더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자세한 정보 같은 것들은 나중에 이메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해 주시죠. 네. 네,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각 티어 단의 가상화라기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가상화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의 로직에 대한 가상화라고 보시면 가장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그 로직은 웹, 와스, DB를 갖다 오는 건 아마 기본적으로 3티어 어플리케이션이라면 기본적으로 될 거고요. 어떤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대회 기간을 갔다 오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커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정우철님, 하드웨어 구입 전에 하드웨어 사양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지요? 네, 저희가 서버 사이징을 위한 그러니까 사이징을 그 회사에 맞게 사이징을 해서 하드웨어 사양을 제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네. 네. 남창훈님께서 성능 측정을 위해 원타임으로 사용을 해야 할 경우에 가격 정책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사지 않고 이제 뭔가 이제 서비스로만. 서비스로만. 또 뭐 지금- 장준 씨도 리스 형식도 가능한지 이런 것도 물어보셨고요. 네, 이 질문이 많으시네요. 네.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네네네.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이런 요구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네. 서비스가 가능한 쪽은. 이금란님 가상화 툴 연동을 보여주실 때 HP 제품군 위주로 보여주셨는데 회사 내에서는 다양한 툴을 사용하는데 오픈소스 타 툴과 연동도 지원해 주시는 건지요? 예.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기능 테스트 또 뭐 형상 관리 이런 이제 오픈 소스들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예. 뭐 지원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네네. 네. 자, 김한수님 모든 개발 툴, 모든 OS, 모든 운영 환경에서 다 지원되는 건지요? 지금 이 서버는 김한수, 뭡니까? OS가 서버는요? 저희 아까 서버는 윈도우즈 기반으로 되어 윈도우즈 있고요. 기반이요?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가상화 서비스는 윈도우즈 서버에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네. 그 가상화를 하는 서비스는 사실 그 OS라든가 플랫폼에 상관없이 그렇겠죠. 저희가 가상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자, 구천모님 리스트 프라이스 물어보셨는데 이건 나중에 메일로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나요? 네, 메일로 네네. 드리겠습니다. 구천모님 나중에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런 질문은요. 구천모님. 예. 김수열님, HP에서 작년에 발표한 컨버지드 클라우드 솔루션에서 서비스 가상화의 역할과 가격 정책이 궁금합니다. 사실 그 가상하고는
전혀 다른 네.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네. 자, 그다음에 유성민님, 최대 가용할 수 있는 서버 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프로젝트가 많은 공공기관인데요. 저희가 사실 그 자체적으로 벤치마크 테스트한 거는 뭐 26,000 트랜잭션까지도 하나의 서비스로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서버 한 대에서. 그래서 성능, 가용성이나 뭐 확장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와 있는 솔루션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현님, 가상화에 이용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패키지로만 도입이 되는 것인지요? 패키지로 아니면 어떤 게 궁금하신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네네. 어차피 서버하고 아까 디자이너 그거 모듈 다 사야 되는 거죠? 예, 하나의 예. 패키지 저희 패키지 사실은 아닙니까?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고요. 네네. 하드웨어도 같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원하신다. 그 하드웨어는 그러면 네. 그 고객이 그냥 네, 본인 있던 거 사용하면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한수님, 지역도 방문해 주시는지요? 서울만 아니고 다른 지역인 것 같은데 지방도. 네, 가능합니다. 네네. 자, 뭐 이분이 교통비를 부담해야 되는지 그런 건 아니죠? 네. 지금 뭐 교통비를 청구하셨는지 그런 건 아니고. 네. 자, 정우철님, 애플리케이션 개발 완료 후 하드웨어 도입 전에 시스템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첫 유저 사용 시 어떤 사양을 구매할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지요? 도입 전 사양을 결정할 수 있는지. 예. 저희가 이제 도입하시기 전에 POC로 해서 Proof of Concept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실제 고객사 환경에서 이 솔루션이 실제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좀 검증해 드리는 기간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기간 동안에 성능 검증 원하시면 저희가 같이 검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기상님, QC and ALM을 사용하고 있을 때 HPSV의 역할과 QC ALM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지요? 네. 이분은 이미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인 것 같은데요. QC ALM 같은 경우는 사실 개발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주는 솔루션인데요. 개발의 요구사항,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 수행 결과, 디펙트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합 관리해주는 솔루션이고요. SV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특정 테스트 케이스를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연결된 서비스가 이미 개발되어 있지 않다거나 접속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가상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V에서 만들어진 가상화 서비스가 하나의 테스트 에셋으로 QC나 ALM 상에서 통합 관리가 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다른 개발팀에서 가져다가 사용하고 디플로이해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되게 됩니다. 자, 김종철님, 클라우드, SOA, ESB, BPM과 다른 프로젝트들을 통합하는 자동화 테스트가 가능한지요? 이건 클라우드, SOA, ESB, BPM. BPM이요. 이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가상화하는 영역에 가장 근접된 부분은 SOA, ESP,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검증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런 서비스가 올라가 있는 플랫폼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서비스가 클라우드 플랫폼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같이 검증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강선규님, 보안적인 측면에서 웹서버는 외부망, WAS and DB는 내부망이겠죠? 내부망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망 분리도 가능한 건지요? 시뮬레이션을 할 때 외부망, WAS DB는 내부망인 것 같아요.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질문의 요지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나중에 메일로 좀 더 자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9000번님, 아마존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지요?
아마존 클라우드 환경이요. 네. 네. 아마존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지인지 아니면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상에서 가상화 서비스 사용이 가능한지 두 네. 가지로 분리가 될 수 있겠네요. 있겠는데요. 네네. 일단 두 가지 다 가능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규범님, 대외계 응답 성능을 SV가 대신할 텐데 한 명의 응답 시간과 부하가 있는 1000명에서의 응답이 다를 텐데 부하량에 따라 달라지는 성능 결과가 반영되어 보여지는지요? 네, 이 부분이 사실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능 테스트 자동화 도구하고의 연동에서 시너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부하를 발생시켜주는 거는 저희 성능 테스트 자동화 툴이 해주고요. 그 상태에서 서비스 버추얼라이제이션은 그러한 부하에 대한 응답을 네.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아까 9,000번이 후자라고 그러죠. 아마존 하신 분 후자. 두 번 후자의 경우라고. 네네.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상에서 네네. 가상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냐라는 얘기신 거고요. 네네. 어디에 올리느냐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서버에 제약이 있는 게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를 같이 파는 거는 아닙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유미연님, 가상화시 보안에 대한 구축도 같이 하고픈데 HP만의 가상화 보안 기술이 있는지요? 가상화 보안 기술이요. 네. 가상화시 보안에 대한 구축. 네, 지금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가상화해야 되는 서비스들이 암호화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암호화된 데이터들에 대한 가상화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답변이 되는지 네네. 모르겠습니다. 예. 이도님, 중소기업만의 맞춤형 가상화가 가능할까요? 네. 뭐 중소기업만의 어떤 따로 특별한 특별한 어떤 오퍼링은 있는 건 아니죠. 예, 좀 뭐 아직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네. 중소기업만이 원하시는 어떤 특정 요구사항이 있으시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 아까 이거를 사는 것보다는 아까 그 서비스 차지로 하는 것도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중소기업들은. 네. 그다음에 김현님, 현재까지 이 가상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테스트한 사례가 있는지요? 저희가 국내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POC 단계에 지금 몇 군데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해외에는 이미 은행이나 뭐 통신사 쪽에 구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허대성님, 전통적인 디벨롭 QA를 SV가 대체하는 시점이 언제쯤으로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빨리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유진호님, 기존 가상화 환경에 HP 가상화 시스템과 호환을 이루며 쓰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기존 가상화 환경이라 하시면 이제 시스템에 대한 가상화 환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 가상화 환경에서 서비스 가상화를 올려서 같이 활용하시는 건 지금도 가능하십니다. 네. 자, 김수열님, SV를 통해 나중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능하죠. 만약 가능하다면 SLA 기준을 위한 자체 측정 방안이나 솔루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기준을 위한 자체 측정 방안. 지금 현재는 저희가 SV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예.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김의원님 질문은 좀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며칠 전 클라우드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가장 실효성이 떨어지는 곳이 교육계라고 나왔는데 그럼 가상화를 해도 별 이득이 없는 게 아닌가요? 네. 제가 전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겠고. 네. 혹시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제 이분이 교육계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석일재님, 주로 SV를 테스트할 때 쓰는 건가요? 아니면 리얼로 많이 쓰이나요? 모델링이냐 리얼이냐 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이나 테스트 단계에서 사용하시는 걸로 제안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이제 고객한테 들은 이제 피드백은
이것도 이제 테스트계이긴 한데요. 통신사인데요. 다른 회사에다가 이렇게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네. 테스트계를. 네. 그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뭐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질문 여기까지 받는 걸로 하겠고요. 지금 질문하신 분 중에서 세 분, 질문자 한번 세 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저 남창우님. 남창우님. 남자 우님. 네, 네, 남창우님. 네. 그리고 정우철님이요. 정우철님. 네. 네. 또 마지막 한 분이요. 네. 예, 박기범님. 박기범님. 네. 네. 자, 남창우, 정우철, 박기범님 이 세 분은 저희가 질문 잘한 걸로 해서 저희가 경품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설문에 응답하신 분 모든 분들한테 파수구치 스트로베리 요거트 젤라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근데 이 질문 잘한 분도 또 이거 또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거 주실 건가? 같은 질문 이 세 분은 이제 두 개를 받겠네요. 두 개. 네,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받겠네요. 네. 아니 근데 다 주신다면서요. 두 개 주세요 그냥. 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마치는 걸로 하죠. 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네. 반응이 많아서 너무 기운이 나고요. 네. 뭐 방문 요청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 다양한 질문들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훨씬 이 방송이 좀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실 여기 게스트님도 힘이 나시고 또 답변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질문하시는 것은 또 좋은 관점을 여러분들이 표현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 가만히 눈팅하신 분들한테 또 되게 또 좀 여러분들이 좋은 또 지식 기부를 하신 거예요. 질문하신 분들. 자,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